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첩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며 정의와 악의 경계에서 벌어진 현실의 드라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설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기관, 모사드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 중동 전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지 않던 이란, 그리고 그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모사드, 그 이름은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아군에게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외 첩보를 전담하는 이 조직은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기관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하고 단 한 번의 기회에 전력을 다해 임무를 완수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테러범 응징 작전,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을 위한 정보 제공, 2018년 이란 핵문서 탈취 등 모사드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그들은 역사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초대형 작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왜 모사드가 움직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차가 아닙니다. 그 근원은 바로 생존에 대한 위협, 그리고 반복되어 온 치명적인 도발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를 공개적으로 외쳐왔습니다. 그것은 선동이 아닌 실제 정책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등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장단체들의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란이 진행해온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수차례에 걸쳐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란은 검증을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습니다. 2015년 체결된 핵합의 JCPOA는 이란의 야망을 잠시 억눌렀지만 2018년 미국의 탈퇴 이후 이란은 다시금 핵농축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모사드가 확보한 결정적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급 수준으로 비밀리에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제 핵탄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수위였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단지 중동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모사드는 이를 즉각적인 존재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모사드는 이란 핵시설 내부 요원의 이중 첩보 활동을 통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나탄즈, 포르도, 아라크 등 이란의 핵심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동식 무기 플랫폼과 결합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첩보를 넘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논의했고 모사드는 실질적인 작전 지휘와 계획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란 내부에 이미 잠입해 있던 요원 네트워크와 드론, 위성, 사이버 전력을 총동원하여 오퍼레이션 하레브검의 작전을 가동합니다. 드론 공습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시작되며 이란의 핵개발 시설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사드의 요원들은 현지에서의 내통자를 통해 물리적 파괴 외에도 관련 과학자들의 탈출 또는 회유를 시도했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국외로 이송되었습니다. 특히 포르도 시설은 내부 폭발로 완전 폐쇄 상태가 되었으며 나탄즈는 전력망과 통신망이 동시에 다운되며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작전은 2024년 중반 당시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은 이란의 핵무기 완성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 NSA와 CIA는 모사드와의 정보 교류를 본격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인 개입 없이 그림자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묵인한 형태였습니다. 이후 2025년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었고 작전의 실행 단계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시기의 정보 작업과 기반 위에 트럼프는 보다 강경하고 직접적인 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강화합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에서는 관련된 전자정찰기와 위성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가동되었으며 제6함대는 지중해 동부로 루드벨트 항공모함 전단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해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보복을 자제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작전 이후 이란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모사드의 정밀한 설계와 미국의 억지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통해 단순히 핵시설을 무력화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모사드는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사이버 반격, 대리 무장 세력의 테러 시도, 핵 개발, 은닉 장소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 행동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이 이란을 향해 단독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 보유 선언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향방은 앞으로 몇 개월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싸우는 이스라엘과 그 최전선에 선 모사드, 그들의 이름은 오늘도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중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한 핵탄두와 ICBM, SLBM까지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은 준비 중이고 북한의 핵은 준비 완료입니다.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모사드는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에서 피를 묻히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이란보다 덜 위협적인가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확고한 동맹과 함께 행동합니다. 이란이 감히 전면전을 망설인 것은 단순한 정보력이나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동맹의 암묵적 보증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미동맹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결국 모든 동맹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국가만이 제대로 된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군사력만이 아닌 정보력, 사이버전, 무형의 안보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은 총칼만이 아니라 위성, 해킹, 현장 요원, 사이버 장악력을 결합한 통합 전장이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동시에 국내의 여론전을 이용해 우리 내부의 분열을 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전이고 정보전이며 사상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우리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결코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사드의 그림자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사이 적들은 깨어 있습니다.